저번 문학 영상에 이어서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간략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제가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긴 영상은 대부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지문에서의 출제 포인트를 먼저 인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과정의 구체화입니다. 일단 과학이라는 대상 자체가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 지문의 대부분의 소재는 어떤 특정한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를 구체화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는 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면서 제시가 되는데요. 이런 글일 때 평가원이 어떤 행동을 요구했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에 나온 평가원 지문입니다. 여느 과학 지문처럼 원리를 제시해 놓고 그 원리를 구체화해 나간 형태의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원이 문제를 물어봤냐면 직접적으로 과정을 하나씩 구분해 줍니다. 지문을 읽을 때 과정이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과정, 특징 데이터 추출, 정확 과정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제발 과정이 나오면 과정이 구체화되면 과정을 끊고 구분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죠.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처리에선 어떤 단계가 일어났는지, 지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렇게 쭉 구체화가 돼가는 맥락이라면 이걸 명확히 끊고 구분해 주기를 이제 평가원이 이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 아니나 다를까 2015년 9월에서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출제 포인트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하나씩 끊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평가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과정을 하나씩 구분하면서 글을 읽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정을 한번 끊어볼게요. A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A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정. 근데 이제 과정 안에서 출제 포인트를 잡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비문학의 7가지 출제 포인트 3원리 7급식에 대해선 제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립적 어휘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유효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과정이 포옥시 라디칼로 변화하는 과정이네요. 포옥시 라디칼이 하이드로포 옥사이드로 변하는 세 번째 과정. 그리고 반복되는 네 번째 과정. 화합물로 변해서 냄새가 나게 하는 다섯 번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끊어놓고 하나씩 보는 겁니다. 1번 선지는 이제 위에 문단에서 내용이 나와서 일단 1번은 제외하고 이 문단만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2, 3, 4, 5번 좀 판단을 할게요. 2번 선지부터 한번 봅시다. 알코올은 하이드로포 옥사이드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알코올은 몇 번째 과정에서 나오는 친구였죠? 알코올은 다섯 번째 과정에서 나오죠. 하이드로포 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선지가 지문에 있는 표현하고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그 과정에 있는 문장 자체를 그대로 갖다 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정을 끊어놓기만 해도 문제를 푸는 조건 자체가 충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안에서 7가지 출제 포인트를 잡는 걸 요구를 하지만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A 지방질에서 변화 알릴 라디칼 나와 있는데 알릴 라디칼은 첫 번째 과정에서 나오는 친구죠.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라고 나왔는데 얘에 대해서 제가 출제 포인트 잡은 게 대립적 어휘.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이라고 나오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이라는 반대 포인트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립적 어휘, 방향성이 있는 포인트는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아니나 다를까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을 낮아서라고 이제 바꿔서 냈죠. 그래서 다음은 3번입니다. 4번 선지도 보면 하이드로포 옥사이드가 분해되어 냄새가 나게 한다. 이거 5번 과정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포옥시 라디칼이 하이드로포 옥사이드가 된다. 이거는 3번 과정이 그대로 나오죠. 3번 과정이 포옥시 라디칼이 하이드로포 옥사이드로 변한다. 이렇게 끊어놓고 과정 하나씩 보면 포옥시 라디칼은 3번 과정에서 나왔지. 3번 과정에 있는 표현 그대로 나와 있네 하면서 문제를 풀기 원활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나오면 과정을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대상 간의 관계입니다. 생명 지문이면 뭐 세포나 기관이 많이 나오죠. 그럼 세포가 나올 때 이 세포가 어떤 세포랑 붙어 있는지, 뭐 어디 안에 속해 있는지, 뭐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라고 하면 이 기계 비품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대상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이 대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말했던 3원리 7법칙 중에 이제 차이에 기반한 주요 출제 원리가 되겠죠. 과학 지문에서 차이를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가 폐라는 대상이 흉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지도 폐는 흉곽 내에 위치하냐, 그리고 흉막광이 둘러싸였냐, 이렇게 각각의 대상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학 지문을 보면 여기서 봉원 주머니 내층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굳이 얘 앞에 표현이 휴가가 되죠. 기저막을 감싸고 있는, 즉 봉원 주머니와 기저막에 대한 대상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선지에서 기저막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 간의 관계, 어떤 대상이 제시될 때 이런 대상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주요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방향성이 있는 인과관계입니다. 방향성이 있는 인과관계.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뭔가 비례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 A가 커지면 B가 커지냐, 이런 포인트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뒤집어서 내거나 그 관계를 그대로 물어보거나 하는 건데, 이게 이 행동이 좀 심화되면 좀 어렵게 나옵니다만 이제 간략하게 방향성이 있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화살표 처리하면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차피 물어보는 게 첫 문장 보면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서 생기는 압력으로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이 고배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향성 있는 인과관계처럼 처리하면 결국 혈압이 높아지려면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의 저항이 커지면 되잖아요. 둘의 곱이기 때문에 두 값이 커지면 혈압은 커지겠죠. 근데 이 수식 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비례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초 혈관 저항이 커지면 혈압은 어떻게 되냐, 심장 박출량이 커지면 혈압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화살표 처리해놓고 두 대상의 비례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놓는 게 이제 평가원이 요구하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화살표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과학 지문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선지 1번부터 3번까지를 묻고요. 4번부터 5번까지 한번 묶을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방향성이 있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놓고 뭐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적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안 보이게끔 적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명확하게 방향을 딱 잡아놓고 가면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제 1번부터 3번 선지를 이제 물어보고요. 4번부터 5번 선지는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각각의 대상,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 수용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안지오텐신 2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감신경계 말단이라는 이제 대리 포인트도 줬죠. 자, 15번 문제에 대해서도 떻게 풀어야 되냐면 밑줄친 문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밑줄친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평가원이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내는데요. 첫 번째는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일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결책의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주요한 출제 포인트는 앞에 나와 있던 원인, 뭐 근거, 얘를 찾으면 되는데 주로 이런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요형은 따라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앞쪽 문장, 바로 앞 문장들을 보면 이 원인과 근거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정답이 되고요.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당연히 문제점이 나와 있겠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문제점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 인과관계를 뒤집으면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문에서 정답을 잡아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선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 기억 문장의 얘는 뭘로 제시됐냐면 원인으로 제시됐습니다. 과정 중 일부라고 하죠.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는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해서 여과체량이 감소해서 배설량이 줄어든다. 중간에는 과정을 제시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왜 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과학 지문은 원리를 구체화하는 게 주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원리를 구체화하다 보면 간략하게 원리를 이런 원리를 얘기할 거야라고 하고 사이에 이 과정들이 구체화되잖아요. 구체화해 나가면서 설명을 하려면 결국 원래 제시했던 과정들이 당연히 겹쳐서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A라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과정이 겹쳐서 설명이 됩니다. 중복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콩밭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고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라 나오는데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고체의 여과액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고체가 여과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이 과정을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표현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겹치는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한번 볼게요. 혈압이 하강하면 여과체의 양이 감소한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억과 같은 과정이 여기 나오죠. 차고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한번 써보면 모세혈관의 압력에 따라서 여과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어서 써보면 여과가 줄어들려면 압력이 줄어들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얘가 되겠네요. 원인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이 관계가 선지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번 선지에 혈압이 하강하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왔죠. 이 문제는 굉장히 과학 지문에서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지문의 특성상 원리를 구체화하는데 구체화하다 보니 과정이 겹칠 수도 있고 중복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독해 습관이겠죠. 그걸 포인트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16번 문제 문단을 보면 과정이 나와 있죠.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거,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는데요. 적절치 않은 걸 물어보는 순간 적절한 선지가 4개고 적절치 않은 선지가 1개죠. 즉 서로 다른 4개의 적절한 내용을 뽑아내야 됩니다. 4개의 내용이나 뽑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해당 대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근데 얘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과정이 제시된 이상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용들이 딱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적절한 선지를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과학 지문에서는 과정을 딱 밑줄을 쳐놓고 이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단은 추가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었죠. 3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과정을 끊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 문단 특성상 대립의 포인트도 있었죠. 혈압이 하강할 때는 혈압이 상승할 때 부교감과 교감의 대립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게 선지를 낼 수 있었고 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2025학년도 6월입니다. 이 기억은 과정이란 단어를 밑줄 쳐놨습니다. 과정이란 단어를 밑줄 쳐놓고 과정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문제 세팅 값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일단 16번 문제 판단을 보면 1번, 3번 같은 경우에 특정 과정을 나눠서 그 과정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고요. 2번, 4번 같은 경우에 부교감 신경, 혈압 하강 이 포인트가 교감 신경과 혈압 상승의 경우나 대립이 됐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교감 신경 흥분이냐 아니면 부교감 신경일 때 억제냐 뭐 이런 표현들 이런 대립적인 포인트들을 출제를 했었고요. 세 번째 대상 간의 관계 압력 수용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압력 수용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봤던 출제 포인트죠.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출제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문장들의 밑줄을 치면서 가겠죠.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립되는 포인트 있었고요. 과정이 구분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상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포인트가 아까 봤던 3월 모의고사의 문제와 동일하고 선지의 구성 자체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기의 이 세팅값 자체가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지문 읽어보시면 인과관계가 굉장히 다채롭게 제시되죠. 뭐 혈압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앞에 깔려있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제시됩니다. 뭐 나트륨 제우스라는 조건도 있었고 뭐 체액량에 대한 조건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조건이 다양하면 그걸 나눠가지고 하나씩 연결시켜보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동일하게 나왔던 게 2022년 6월에 평가원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지문에 없는 3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이 각각 지문에 있는 인과관계 조건과 하나씩 매치가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인과관계 조건이 굉장히 다채롭게 제시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기 적용 문제를 같이 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문을 막연하게 지문 내용 요약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는 문제를 통해 미래에 있는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과학 지문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그럼 내 과학 지문 읽을 때 모든 문장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이런 출제 포인트를 위주로 잡아 나가야겠다를 연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평균 오답률이 높았던 과학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찍어 놓은 유튜브에 있는 다른 비문학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